국정기획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또 빠졌고 중간에 이제 이춘석 의원 사태가 터지면서 별로 이제 국정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고 이게 남은 것도 그냥 1호 과제가 개헌이었어. 근데 구체적인 시기나 개헌을 뭘로 하겠다라는지는 또 없고 좀 밍숭밍숭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춘석 의원 그 사태가 정말 국정위 전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다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국정위 게이트라고 진짜 불러야 될 것 같고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그 주식 보유와 관련돼서는 국정위가 정말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자기들 스스로 힘이 빠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탄핵 이후에 대통령 취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수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국정위를 만들었고 임명식도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국민 임명식 한다고 내일 지금 하늘도 뭔가 계속 도와주질 않네요. 계속 비가 오네요. 국민 임명식 한다는데. 오후에 그치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네. 아, 오후에 그치나요? 아니 근데 네. 비가 그쳐도 비만 그칠 뿐 사실 지금 그쵸. 침수지대가 상당히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막 어디 지방에서는 이렇게 침수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디 대피소에 피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렇게 가수 싸이 불러가지고 노래나 부르면서 국민 임명식을 해야 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전야제 한대잖아요. 여기서 진짜 그럴 땐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마했던 지역구 인천 서호갑도 지금 거기 지금 난리거든요. 네. 어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진짜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컸는데 제가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이런 수해를 본 적이 없는 수해가 지금 터졌어요. 그래서 청라 신도시 쪽에 완전히 지하주차장까지 다 잠기고 큰 시장이 3개가 있는데 그중 2시장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너무 피해가 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야제 오늘 저녁에 하고 대규모 행사를 할 대규모 상황인지. 행사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 고양시의 호우 피해 때문에 네. 일산에서 예정됐던 전당대회 합동 연설을 취소하고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안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침 고양시 또 진짜 심각해요. 고양시가 심각하구나. 네. 경기 북부가 좀 심각한 것 같고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이제 재난재해를 관리하는 것도 모두 행정안전부다. 그럼요. 이런 것도 좀 이제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 정도 호우 피해가 났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행안부 뭐 했냐, 정부 뭐 했냐, 대통령이 모든 재난의 책임자다 하면서 호우 피해가 났는데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거기에 행안부 인력들이 동원되는 걸 보면 뭐라 했겠죠. 가만히 안 민주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당장 생각해보면 지난 그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 자기들이 탄핵시켜놓고 행안부 장관 공석 만들어놓고는 그래놓고는 우리한테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은 자기들이 했던 모습만 되돌아봐도 지금 이 국민 임명식 내일은 불꽃놀이도 하고 드론쇼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예. 이럴 땐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국민의힘이 이번에 일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날씨와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고려한 선택이라고 좀 보는데 여기서부터 대통령의 고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그냥 지금 워낙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일단 임명식을 미루든지 취소를 하자라고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건데 자신의 임명식을 특히나 광복절날 취임식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도 이게 좀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참모라면 광복절 행사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80주년이고. 국민 임명식 취소해도 국민들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호우 피해 지역 돌보러 가셔서 봉사활동하면 그게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훨씬 도움 될 거예요. 인천 서구 오시면 같이 하시나요? 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입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어제 보니까 국정기획이 보고대회도 있었고 이 틈을 타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장관급 6명 인선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이름만 들어선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인가 했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첫 정교조 출신 장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임명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민변 출신이고
특히 가장 눈길이 가는 게 뭐 장관급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이찬진 변호사가 대통령 사시 동기고 또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더라고요. 본인 변호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임명하는 거를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백현동 사건 모든 변호사들 국회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결국 전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자신의 방탄화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진짜 정말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기조라고 하는 게 실용 정부인데 실용적으로 하려면 여야 할 것 없이 고르게 탕평책을 써서 어느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일단 면면을 보면은 그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공개된 재산 이재명 대통령이 재산 신고에서 뭐 근저당 관련해 가지고 5억을 빌려줬다 만다 이런 의혹까지 있는 분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과연 정부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정말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었을 때 국무위원으로서 혹은 뭐 지도자로서 바른 말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가라고 좀 제가 의문을 가져보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결국 이제 이게 한쪽으로 경도된 인사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얘기를 좀 하면 유재하 위원장이라고 우리 세종에 있어요. 우리 당에. 네. 유재하 위원장이 최교진 이분이 이제 세종시 교육감 출신이에요. 삼선 교육감이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유재하 위원장 항상 이렇게 저랑 그 기회의 사다리를 교육의 사다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소활성 교육을 완전히 배척하면서 완전히 평준화 교육 쪽으로 몰고 가면서 어찌 네. 보면 세종시의 교육을 좀 망치다시피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유재하 위원장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국가의 어떤 교육 정책의 수장이 되는 교육부 장관이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정말 진짜 우리나라의 교육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특히 네.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짧게 이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요.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든요. 벌금 200만 맞아요. 원. 맞아요. 예. 2003년에 맞아요.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전과 없으면 고위공직 못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저희 같은 젊은 정치인들, 30대, 40대 정치인들 음주운전 한 번 걸리면 영원히 전치 못해요, 이제는. 나라까죠. 근데 왜 이 어르신들은 윤창호법 이전에 음주운전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고 이렇게 고위공직자 되고 이걸고 인사검증을 철저히 했다고 하는지 네. 그럼 이제 많은 진보 진영에서 우리도 한 자리 하려면 지금이라도 음주운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잖아요. 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음주운전 전력과 교육부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게 뭐 그냥 넘어가는 참고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 예. 그 후보자 음주운전 전과 있어서 제가 방송에서 이건 안 된다고 대놓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 자체가 뭐 전과도 일가견이 그러니까. 있으신 분이고 국무총리 자체도 사실 불법 정치자금 전력이 있고 얼마 전에 또 잠깐 임명했다가 취소했었던 정무협력비서관 총리실 관계자도 조직폭력배 사건에 가담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른바 지도자의 도덕성 기준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라는 게 점점 국민들 인식에도 생겨버릴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청문회가 남아있으니까 아마 이 좀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5일 0시면은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됩니다. 일단은 그 여파로 국민의힘도 국민 임명식에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참석을 안 한다라고 해서 진짜로 반쪽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도 오고 이렇게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지만 반쪽 국민들만 데리고 하는 거면은 좀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호우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진짜 너무 심해서 예. 지금 어제 제가 출마했던 그 지역, 제가 당협했던 그 지역의 시구의원들은 어제 거의 밤을 꼴딱 새다시피 했어요. 저도 어제 그 단톡방이나 제가 당협위원장은 내려놨어도 계속 연락을 받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심각해서 저도 지금 한번 가볼 생각인데 이게 좀
대통령이면 국민들을 보살펴야 되잖아요. 예. 예,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날 축제하고 이런 날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임명식만큼은 좀 이렇게 취소하고 8.15 광복절은 당연히 80주년인데 성대하게 치르는 거는 그거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조국 대표의 사면 이것은 이제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큰 파란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냥 저는 이 사람 사면을 도저히 동의할 수는 없는데 네. 정청래 의원과 그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사변을 보면요. 예, 그래서 그게 왜 느껴지냐면 며칠 전에 민주당 상임고문단이 정청래 대표에게 혼쭐을 냈죠. 예, 경고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정청래 대표에게 얘기할 때 약간 그 경고성이 굉장히 좀 저기하다 느껴졌는데 이제는 민주당 상임고문단이 나섰어요. 원로들까지. 예, 그러면 이거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예. 분명히 존재하는 갈등이고 네. 그 상황에서 조국 대표를 사면시켜서 활동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청래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견제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임명식에 국민의힘 사람들을 못 불러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당에 대한 장악력도 어느 정도 잃어서 밖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용병을 데려와야 될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약해져 가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임명식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확실히 뭔가 여권 지형에 변화를 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 때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합당까지는 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과의 합당은 고려하고 네. 있지 않다. 이게 사실 저희도 지금 제3당이지만 그래도 집이 작고 초라해도 내 집이 있는 게 낫지.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가서 계속 견제받는 것보다 계속 당 바깥에서 존재감을 더 뿜어내는 키울 수 게 있으니까. 네, 저 본인은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임명식에 참석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업보라는 말을 되게 참 항상 가슴에 새기는데 이게 선행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악행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결국 조국과 윤미향 사면에 대한 업보가 이런 반쪽짜리 국민 임명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1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한쪽 진영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반쪽 국정 운영으로 시작하고 아마도 임기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 국론은 계속 분열될 것 같다. 결국 이게 이재명의 업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찬 최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근데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예.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도 거론되고 있지만 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해서 국회의원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계양을.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래도 행정에 묶이는 것보다는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국회의원 하는 게 중앙정치하기에는 유리하니까요. 네. 그러면 계양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친문주자로서 이재명의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그 정치적 후광 효과나 시너지 효과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당에서는 개항을에 그럼 누구를 내보내야 되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훌륭한 전국구 인사들이 나가서 한번 그런 준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원희룡 당협위원장 계신데. 당협위원장이 여기는 서로 약간 서로 고사하는 분위기. 알겠습니다. 개항을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재밌죠? 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